안녕하십니까. 김현주 박사입니다. 오늘 경찰학 1일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있죠. 우리 고등행정법원이죠. 프로이센의 고등행정법원이 이야기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베를린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의 명령이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죠. 무효가 됐다는 거. 이건 기본적인 판결 내용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 수권조항이죠. 일반적 수권조항에서 근거를 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한계 있죠.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좀 짧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은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해석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일반적 수권조항이 뭔지,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해서 개별적 수권조항이 뭔지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반적 수권조항은 말 그대로 조금 포괄적인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법에 나와 있는 경찰관 직무 중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 규정이다 또는 포괄적 수권 규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수권 규정은 말 그대로 있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수권조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죠. 개별적 수권조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을 가지고 우리는 개별적 수권조항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경직법 있죠. 경직법에 보면 불신 검문을 할 때 대상자는 누가 되며 정지를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동행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죠. 즉 불신 검문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긴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상세한 규정,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별적 수권조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법치국가 시대니까 우리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본래 임무 있겠죠, 본래 임무. 본래 임무가 바로 소극적 질서 유지니까 원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권조항, 즉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적극적 공공복리 같은 거 있겠죠. 이거는 경찰의 본래 임무가 아니죠. 본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는 개별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 수권 규정에 의해서는 이거는 발동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도 제한 명령이었죠. 제한 명령입니다. 베를린 경찰청장이 전승 기념탑들은 모든 베를린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을 높이를 딱 제한했던 게 바로 고도 제한 명령이 되는데, 이 고도 제한 명령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질서 유지를 위한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적극적 공공복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베를린 경찰청장의 고도 제한 명령에 유의한 것이 되려 그러면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을 때만 이거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일반적 수권조항이 근거를 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한계죠. 한계.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죠. 그래서 한계를 규정한 게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두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확인을 조금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해서 법치국가 원리가 작동되게 됐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있었던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죠. 일반 난트법의 규정에 맞도록끔 이제는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이 문장도 예전에 한번 비슷한 문제가 기출됐는데 그 문장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체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치국가 시대는 입법화가 됐죠. 입법화가 됐는데 우리 독일의 경우만 제안해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일반 난트법이죠. 일반 난트법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알고 있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행정법을 알고 있을 텐데, 실은 일반 난트법 그 다음에 있죠. 경찰행정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난트법에서는 절박한 위험이죠.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까? 법치주의 일반 논리하고 똑같이 개념을 축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1850년이죠. 숫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1850년에 경찰행정법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복지 증진까지도 있죠. 까지도 경찰력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마치 경찰 국가 시대죠. 경찰 국가 시대니까 경찰 개념이니까 과거를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회귀하게 되니까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이 딱 제동을 해버리죠. 제동을 해버려서 1850년에 만들어진 경찰행정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일반 난트법에 맞도록 겁니까? 맞도록 경찰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입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경찰행정법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독일이죠. 독일의 기본적입니까? 어떤 그 입법화 과정을 상세하게 좀 알아야지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문장도 확인되실 겁니다.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일반 난트법이죠. 일반 난트법에 맞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니까 31년도죠. 31년도 경찰행정법이 있겠죠. 얘는니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있겠죠. 거기서 발전된 실질적 의미입니까? 경찰 개념이 있겠죠. 요거입니까? 점점점 성문화 시킨 게 바랍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좀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입니까? 우리 그 1일 일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